예, 최근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 인증 통합마크, 즉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습니다. 셋째,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법안 제12조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사실이 공개되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